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냄새를 잘 못 맡는 것 때문에 불편해 하신데요. 그 병원에서 그에 네. 관해서 어떤 진단을 받은 건 있으십니까? 아, 원래는요, 작년에 한 7월 달쯤에 저 강동 성북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했었는데요. 예. 그 눈옆에가 있어갖고 수술을 하면 위험성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길래 그냥 어떤 거가 무서워가지고. 있다라는 진단 명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병명이 있으니까 수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코 속에가 뭐 저 무릎 같은 것이 있대요. 아, 코 속에 그러니까 비용종 물혹이 있으신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신 거네요. 네, 그래 근데 이제 무릎이 이게 주 있어서. 위치가 눈가 주변에 옆에 이제 있으니까 혹시 수술을 하다가 안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으신 거고요. 네, 예. 예. 지금 가장 불편하신 게 냄새를 맡지 못하신 거 외에 혹시 또 다른 게 있으십니까? 다른 거는 없어요. 아, 냄새 못 맡는 거. 냄새 못 맡는 그것이. 거가, 예. 냄새를 예. 혹시 전혀 못 맡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어쩌다 좀 나다 말다 해서는 그냥 그래도 간혹 들리고 이제 어쩔 때는 나고 이제 약국에서 그러기 전에는 또 약을 먹어봤는데요. 예. 약이 저기 독해가지고 막 속이 쓰려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며칠 먹고 나면은 냄새가 나긴 하는데 막 속이 가슴이 쓰려서 그 약을 예. 말했더니 그러면 먹지 말라게 갖고는 이제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눈 옆에라서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다고 눈을 다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불길래 예. 무서워갖고 그냥 수술을 못 해버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보고 저 한의원으로 가보자 해갖고 한의원에 저 강남에 있는 뭐 코모코 병원에 거기 가서 이제 했더니 그 물혹이 있다고 그 수술을 제거를 하자고 해서 수술이 아니고 그냥 코 속으로 떼어낸다고 조금씩 예. 그래갖고 예. 작년에 한 몇 개월을 다녔어요. 예. 작년에 한 12월 달까지 다녔는가 봐요. 저기 7월 달서부터.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어쩔 때는 조금 난드더니 나다가 도로 말고 하고 하길래 그냥 약도 한약도 먹고 또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가가지고 그거를 저 떼어내기도 하고 했는데 소용이 예. 없어요.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를 일부 떼어낸 다음에는 냄새가 조금 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냄새를 못 맡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각신경 자체가 손상이 돼서 냄새를 못 맡으신 경우도 있고 예, 후각신경까지 가는 통로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물혹이라는 것 자체가 이 후각신경까지 가는 통로를 막아서 냄새를 못 맡는 경우라면 그거를 떼어내거나 사이즈가 줄은 다음에 그 후각작용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맡을 때가 있고 못 맡을 때가 있다는 말 자체가 어떤 그 중추신경이 후각신경 자체의 손상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지금 물혹이 이제 위치와 사이즈를 사실 이렇게 말씀만 듣고는 되게 좀 애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와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안화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양방에서 하는 레이저 수술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왜냐하면 그 레이저가 이제 안화를 침범하면 뭐 이렇게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술은 부담스럽고 그 아까 이제 강남의 모 한의원에서 일부 좀 떼어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통 한의원에서도 이제 무릎 자체를 그 사이즈와 위치에 따라서 결정을 해봐야 되겠고 그거는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게 맞지만 일부 떼어낼 수도 있고요. 완전히 제거는 못하더라도 일부 제거를 해서 그 사이즈를 많이 줄여감으로써 그 비강 통로를 확보를 하면 냄새 맡는 것도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로 인한 이 물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요. 뭐 코가 막힐 수도 있고 맹맹거릴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증상들을 좀 없앨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이게 물혹도 원래 생기는 이유가 그 비염이나 아니면 축농증 같은 어떤 선행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선행 질환이 완전히 개선되거나 그 잘 잡히지 않으면 그거를 수술을 해도 재발을 잘 할 수 있고요. 떼어내거나 어떤 치료와 관리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환자분이 지금 현재 그 모 한의원에서 다녀가지고 증상이 개선이 있었다면은 그 한의원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더디면은 한의원에서도 사실 이렇게 물혹을 떼어내는 뭐 비강 사열이나 물혹을 떼어내는 여러 가지 시술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처치를 하시면서 선행질환으로 의심되는 비염이나 축농증 자체 관리는 뭐 한약이라는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나 호흡기 자체 기능이 좀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코나 호흡기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어떤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뭐 면역력을 올려주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전화 상담으로 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직접 코 상태에 대한 그 위치와 사이즈와 그리고 다른 어떤 재반 여건을 좀 평가를 해봐야지만이 어느 정도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맞지만 그 환자분 외에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무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꼭 수술만으로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한의원적인 치료나 처치와 관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걸 확실히 그거는 뭐 시방 여기 그때 TV 보고 적어놨다 전화 드린 건데 거기 여기 시방 그 전화 주신 그 한의원은 어디쯤에 있는가요, 병원은? 그거는 제가 만약에 그거가 궁금하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네, 어머님.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을 드려가지고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전화를 지금 끊고 나서도 어머님 증상에 대해서 다른 원장님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용종이 왜 발생을 하는지부터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쵸. 장권 원장님, 어떤 원인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비용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염증 가정의 결과로서 비용종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한 게 베르누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기가 이제 좁은 곳을 들어갈 때 빠른 속도로 하면서 압력이 낮아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골동의 점막이 빨려 들어가서 비용종이 생긴다고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점막을 구성하는 다당질의 변화가 있어서 생긴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사실 비용종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뚜렷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혈관 운동성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종에는 신경이나 혈관 분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100%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제 간염인데 간염은 이제 내가 감기를 걸리고 2차성으로 세균에 감염되고 한홍성 부비동염이 이제 생기면서 그게 이제 감염성 변화가 그 사골동까지 점막까지 변화를 시켜서 비용종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제 항생제를 처방했을 경우 효과를 봐야 되는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점막의 간염성 변화를 좋게 만들지 비용종의 재발이나 형성을 이제 그 제거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100% 원인으로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를 좀 많이 보는데 그 비점막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90%가 호상구 진단증이 있고 그다음에 비강 소견상 창백한 이제 알레르기 소견도 보이고 천식도 있어서 알레르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비용을 가진 50% 이상이 비알레르기성 천식을 가진 경우가 많고요. 1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스피린에 대해서 그 감이성을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알레르기라고 보긴 힘듭니다. 따라서 결론은 비용종은 어떤 이제 염증성 변화의 결과로서 생각했고 그 염증성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다양하게 있으므로 그걸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 원장님, 그런데 또 증상 중에서 우리 어머님께서 예. 코가 막힌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예. 또 다른 증상들을 잘 체크해야지 이게 비용종이다 하고 시청자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우선은 비용종 같은 경우는 후각하고 미각에 감소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에게서 비폐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폐쇄성 비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폐쇄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부비동염이 생기면서 끈적끈적한 누런 코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위관염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를 이제 하기도 쪽을 자극해서 기침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래 되게 되면 콧등이 넓어지는 이제 해부학적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용종 같은 경우는 비폐색, 후각, 감소, 미각 감소가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네, 후각과 함께 또 미각에도 이상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비용종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또 수술을 권유받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또 수술을 꼭 선택해야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장권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용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막혀서 좁게 만들기 때문에 우선 비강의 공기 흐름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고요. 치료 목적이. 두 번째는 이제 부비동에서 원활한 배액을 시키면서 환기가 되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후각을 회복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양방에서 보통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용종 어떤 염증성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염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약은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약물요법으로 우선 스테로이드를 양방에서는 추천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심하신 경우에는 전신적 스테로이드 요법과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요법을 쓰게 되고요. 중등도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뿌리는 그런 이제 요법을 쓰게 되고요. 만약에 한 달 이상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계속 만성적으로 재발성으로 감염이 된다거나 합병증을 동반한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비용종 같은 경우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관리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뭐 수술만이 답이 아니라 수술 이후에 관리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한의학적 관점에서 비용종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비용종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보감에서 보면 폐열이 있어서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폐열이 경하게 있으면 이제 코안이 헌다고 하고요. 폐열이 심하게 있으면 코에 이제 그 군살이 이제 비용종 같은 군살이 생긴다고 보는데요. 그 코안 그 군살이 생기는 거는 폐열이 오래돼서 탁하고 엮여서 생긴다 보고 이게 오래되면 코가 막혀서 이제 비옹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폐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폐열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기냐면 내가 이제 한의학에서 폐기라고 하는 거는 1차적 이제 외사에 대한 방어선인데 그 방어선이 약한 경우 이제 바이러스나 이제 풍한사 같은 게 자주 침범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감염되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 부비동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폐가 열한 게 아니라 폐의 열은 여기서는 이제 사기가 열한 거지 폐가 자체가 한하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비폐색이 생기고 후비로가 생기면서 이제 이제 생기게 되고요. 아니면요 고량 진미를 좋아하고 아니면 이제 식탐이 많아가지고 식적이 생겨서 식적으로 인해서 열담이란 찌꺼기가 생긴데 그게 이제 폐에 들어가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에 열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한방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폐에 심한 열을 내려주는 다양한 한방 치료도 동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환이든 간에 생활 관리로 이런 네.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염창서 원장님, 비용종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상시에 생활을 관리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코 안에 있는 필요하지 않은 어떤 그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생기는 이유가 저희가 좀 더 쉽게, 물론 장거 원장님께서 앞서 원인을 잘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코 안의 상태가 원래 깨끗하고 환기가 잘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용종이란 말은 이제 이게 버섯 우리가 이제 비용종 이런 것들은 마치 늪지대에서 깨끗하지 않은 물이 있을 때 어떤 독버섯 같은 것이 생기는 그런 모양을 따른 한자어로서 제가 만들어낸 버섯 용자를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코 상태가 환경이 좋지 못하면 쉽게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 상태를 좋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이제 우리가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어떤 선행 질환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비용종을 우리가 수술을 하든 아니면은 뭐 약을 처방을 해서 없애든지 간에 이 선행 질환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쉽게 재발을 하기 때문에 치료 이후, 수술 이후에도 꼭 비염과 축농증 같은 어떤 선행 질환을 꼭 다스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앞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선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잡아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국 비용종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염이나 축농증 환자의 생활 관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 환자들은 보통 찬 환경이나 아니면 그 온도 변화가 심한 곳 또는 이제 찬 음식,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서 코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최대한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그 미세먼지의 관리도 충분히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 특히 이제 너무 찬 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늘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자주 복용시키는 게 비강 상태를 깨끗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